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장입니다. 장을 한번 잠깐 살펴보는데 오늘 장이 나름대로 아주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아침에는 좀 오를 듯 하더니 이제 오후 되니까 쭉 빠지더라고. 그래서 2615.84를 가리켰네요. 0.11% 정도 빠지고요. 개인들이 1,500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습니다. 한 1,6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기관 애들이 한 20억 정도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상위 종목 쪽 보니까 LG엔솔이 한 0.07% 정도 빠지고 있네요. 하이닉스가 0.8% 오르고 있고, 삼반은 0.26 하락, LG화학은 0.97, 무선주 0.6% 오르고 있고요. SDI, 현대차, 기아 빠지고 있고, 네이버가 한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878.18 가리키고 있는데 개인들이 1315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도 400억 매수, 이제 기관애들 팔고 있는 기관애들이 한 1337억 정도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한 2%, 6% 오르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0.4%, JYP 1.2, 셀트리온 제약이 1.98, 오스미 플란트가 한 0.1% 정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 새벽에 한번 방송을 한번 잠시, 새벽에 방송이 아니라 새벽에 한번 뉴스를 봤어요.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네요. 보니까 잠시 보니까 그 뉴욕 증시가 6월에 이제 금리 동결하고 그 하반기에 추가 인상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약간 좀 요동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을 예상하던 그 지수는 장 초반에 긴장감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금리 동결과 함께 그 하반기에 그 추가 인상 가능성이 이제 발표되면서 낙폭을 좀 키웠어요. 하지만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의 그 제어에는 진전이 있다는 발언을 내놓다 보니까 나스닥이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이제 모두 이제 혼조세를 이제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다우 지수는 전일보다 232.79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33,979.33을 기록했어요. 반면에 S&P 500은 3.58포인트 정도 올라서 4,372.59에 마감을 했고, 나스닥이 53.16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지수는 13,626.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그 FOMC를 마치고 금리 동결을 밝히면서도 우리는 정책금리를 5%포인트 올려서 빠른 속도로 화폐 고유량을 줄였다. 그 효과로 많은 물가 인하에 많은 근거를 이뤄냈지만은 긴축의 완전한 효과는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어서 경제에서 가장 금리에 민감한 부분이죠. 특히 주택하고 투자 부분에서 긴축 정책과 그 수요의 영향을 보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 억제에 그런 완전한 효과가 실현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파월은 특히 임대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그 주택시장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노동시장이 아직 생각만큼 그 느슨해지지 않고 있다고 하죠. 그는 상품이나 생산물가 등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덧붙입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지만은 연내 기준금리를 현재보다 높은 5.6%까지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고, 6월의 동결이 최종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은 아니며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두 차례 인상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 분석가가 그러는데, 그 발표와 전망이 너무 매파적이어서 월가는 차라리 오늘 금리를 인상했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준이 밝힌 대로 그 금리를 두 번 더 올린다면은 내년에 이 경기를 침체 빠뜨릴 거라고 우려하는 거죠. 이날 5월 그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비 0.3%, 전년 비로는 1.1% 상승세가 나타났고, 2020년 12월 이후 2년 반 만에 상승폭이 가장 적어가지고 인플레이션 둔화가 완연한 것으로 현재 해석이 됩니다.
그 하반기에 두 차례나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연준에 비해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그 대한 평가는 오히려 긍정적인데, 그가 여전히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나타냈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장 아메리 프라이즈 파이낸셜인가 그래요. 거기서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높은데도 그 불구하고요, 물가가 어느 정도 제어되고 있다고 파월이 언급하면서 시장 예상에 동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파월은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그는 6월 금리 인상을 건너뛰기가 아닌 결정이라고 단언합니다. 또 7월에 금리 인상이 제기되냐는 물음에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 라이브 회의가 될 것이다, 상황 변화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강조를 하죠. 하반기 두 차례 금리 인상 여부도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경제 지표 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맞서겠다는 의미입니다. 나스닥은 이날 반도체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으로 다분히 매표적이던 연준과 파월을 극복하고 상승 마감을 했고, 엔비디아가 4.81% 상승했어요. 주당 429.97달러, 시가총액이 1조 62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했죠. AMD도 2.25% 상승을 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켰는데, 회사 측은 이날 최신 AI 칩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AMD가 중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두 번째 공급업체로 성장할 것이다, 목표 주가를 현재가 대비 10% 상승 여력이 있는 수준으로 이제 높였습니다. ARLE는 지속됐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과열을 경고하고 있고, BTIG의 크린스키가 시장 랠리와 파티는 끝나간다, 이제 곧 음악이 멈출 것이다 경고를 합니다. 크린스키는 올해 30%나 상승한 그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그 바네크 반도체 ETF하고 아이시어 건설 ETF 등이 극단값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죠. 모든 추세는 우리 관점에서 전술적인 그런 완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고점이 임박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1,8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 외국인들이 좀 사긴 삽니다. 근데 많이 사진 않아. 6만 주 정도 현재 매수하고 있고, 기관 애들이 한 4만 5천 주 정도 현재 매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주는 6만 1천 원 정도, 한 400원 정도 현재 잘 오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보다는 개미들이 팔고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개미들이 한 40만 주 넘게 팔고 있고, 현재 외인 오빠들이 아주 시원하게 우선주를 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가 오늘 조금 흐름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빠지진 않고. 일단은 이게 고비야, 고비. 이때를 잘 넘겨야지, 이때를 못 넘기면은 아작날 수 있습니다. 잘 버텨가지고 주가가 한 62,000원 선만 잘 뚫어주면은 65,000원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박스권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오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